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강조해온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최근 발표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요.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발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민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본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정 중심의 급격한 전력 믹스 개편을 제시하면서 향후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10차 계획이 시사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그리고 민자발전사에게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에 발표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10차 계획의 핵심은 원전을 국가 전력 믹스의 중심으로 내세우면서 나타난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보통 2년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9차 계획과 이제 10차 계획 사이에 2021년 10월 특별히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가운데 두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 발전 비중은 30%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반대로 원전 비중을 30%대로 다시 확대하면서 신재생 발전 비중은 2년 전 9차 계획 수준인 20% 초반으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네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36년에는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 모두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2030년과 대비해서 크게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민자발전사의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력시장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발전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전력들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단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 개편으로 원전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과 수소 같은 저탄소 전원은 일정 물량을 따로 떼서 적정 원가를 보상해 주거나 사전 경매를 통해 별도로 거래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변동비 반영 시장, 이제 CBP라고 해서 기존의 가장 높은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던 방식에서 이제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 입찰제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나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이제 변동비를 보전해주던 정상 구조에서 발전사끼리의 입찰 경쟁을 통해 시장 가격의 하락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 시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민자발전사 전반의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서 사업 불확실성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원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존 계획 대비 신재생, 석탄, LNG 발전의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발전사들 간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민자발전사의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전력시장 개편이 추진된다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믹스가 원전을 중심으로 재수립된 영향을 발전원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2030년 국내 전체 발전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원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9차 계획에서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시키면서 원전의 발전량을 현재 30%대에서 25% 정도로 원래 간축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10차 계획에서부터는 우측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운전시키고 이전부터 미뤄왔던 신한울, 신고리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그리고 낮은 연료비가 부각되고 EU 텍소노미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원전의 위상이 과거 대비해서 높아진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신재생 발전을 보면 원전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전 계획과 대비해서 보급 속도가 조절되는데요. 좌측에 신재생 발전량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보다 발전량 규모가
발전량 규모나 설비 용량 자체는 확대되지만 전체 발전 비중의 30%라는 목표의 이제 달성 시점이 기존 2030년에서 2036년으로 미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에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계통 부담, 또 주민 민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인데요. 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축소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국내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르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 이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이제 신재생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측 그래프처럼 신재생 발전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가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석탄 발전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탈석탄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석탄 비중은 현재 30%대에서 2030년에는 20%, 2036년에는 14%까지 감축될 예정인데요. 오른쪽 표처럼 이제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 발전 설비 위주로 국가 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감소할 계획입니다. 석탄 발전에 대한 비효율적인 사업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력시장 개편에 따라서 발전원별 전력거래 시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 석탄 발전에 적용되던 정산 조정 개수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대로 신규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 30년을 못 채우고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LNG 발전을 말씀드리면 원전 중심의 정책 변화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함께 진행되었을 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로 그 중요성이 장기간 유지될 걸로 보았는데요. 최근 LNG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전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LNG 발전의 전략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여주 복합, 통영 천연가스 같은 신규 설비가 건설되는 부분과 이제 노후 석탄 설비를 LNG 설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 설비 용량이 가장 크게 확충되는데요. 이에 반해 2036년 LNG 발전량은 원전, 신재생, 석탄 발전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 2036년 발전량 비중이 LNG는 9%, 석탄은 14%로 LNG가 석탄보다 낮아지게 되는데요. 실제 LNG 발전량이 석탄 발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까지 감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발표하는 발전량은 설비 용량처럼 확실히 정해지는 계획이 아니라 변동성이 가장 매우 높은 전망치인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LNG 설비 규모 측면이나 국내 원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여러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면 LNG 역할은 일정 수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차 계획은 원전을 강화하는 대신 신재생, LNG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탈석탄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최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 믹스가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재편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국내의 전력 믹스 방향 그리고 에너지 정책 기조가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인데요. 신재생 발전에 대해서는 보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국내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3천억 유로를 투입하는 리파워 EU라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2030년에 태양광, 풍력 설비 목표를 2021년보다 상향 조정했고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규제의 완화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통과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약 3,700억 달러, 하나로 480조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풍력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를 늘리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세목을 신설해서 태양광 풍력 설비와 관련된 부품에도 이제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 하락세는 다시 가속화될 걸로 봅니다. 네, 국내 정책은 원전과 신재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전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2036년이 되면 국내 전력 믹스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30%씩 담당하고 석탄과 LNG가 약 각각 10에서 15%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국내 여건상 그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국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 요인 그리고 불확실성은 없을까요? 네, 먼저 국내의 원전 확대 계획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설계 수명이 끝나기 전에 안정성 평가라는 걸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데요. 주민 민원도 그렇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문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후 원전 12기의 안정성 평가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2031년부터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의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요. 앞으로 원전 가동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포화 시점이 예상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을 짓기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폐기물 처리 이슈는 계속해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신고리, 또 미국 보그틀 3, 4호기 같은 이제 최근에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고요.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있어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어떤 특정 전제 조건 하에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이 가진 친환경 에너지라는 위상이 앞으로 글로벌 규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원전이 가진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신재생 발전의 제약 요인을 말씀드리면 이번 10차 계획으로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죠. 근데 문제는 현재 국내 여건상 낮아진 보급 목표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좌측 그래프처럼 이미 2021년부터 발전소 입지 부족의 전력 개통의 한계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 건설 사업도 70% 이상이 풍력 사업인데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주민 민원 문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회수 리스크가 높은 점도 국내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판매 가격인 S&P와 REC 가격 모두 각각의 변동성이 높아서 영업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의 경쟁을 더 강화하는 경매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도적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 중심의 전력 믹스를 실현하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10차 계획에 담긴 정부의 정책과 의지의 변화가 국내 전력 시장 전반 그리고 발전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전력 믹스의 변화는 한전에는 긍정적인 반면에 현재 국내 발전량의 30%를 담당하는 민자발전사에는 부정적입니다. 국내 모든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은 한전의 100% 자회사로 이제 향후 발전 시장 내 입지가 더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전력 구입비를 감축할 수 있는 한전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NG 발전 중심의 민자발전사에 있어서는 LNG의 전력 수급상 중요성이 축소되는 만큼 중장기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는데요. 최근 S&P 상한제에 이어 전력 도매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 시장 개편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도 민자발전 전반의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이전까지는 정부의 신재생 보급표에 따라서 민자발전사들도 일부 신재생 발전 투자를 진행해왔었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투자 리스크는 증가하면서 앞으로 민자발전사의 국내 신재생 투자 모멘텀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민자발전사들은 국내 발전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 또는 해외 시장에 초점을 둘 걸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의 성격, 그리고 투자 성과에 따라서 사업 및 재무 구조의 편차도 점차 확대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 국내 발전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면 민자 발전사들의 사업 프로파일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 정책 기조는 저렴한 발전원의 필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발전 시장의 가격 경쟁을 도입해 현재 한전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한국신용평가는 향후 전력 시장의 개편 수준, 가시화 시점과 함께 민자발전사 가운데서도 원가 경쟁력이 유리한 발전사들을 위주로 구조적인 사업 역량과 수익성의 저하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업체별로도 신규 사업의 투자 규모나 재무 부담 수준, 투자 성과에 따른 사업 역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긴 국내 에너지 정책의 기조 변화, 그리고 민자발전사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이승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